최근 삶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정체성의 상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순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융은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의미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고 익숙했던 정체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음이 던지는 질문들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은 심오한 질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명확한 해답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삶에서 연이은 단절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없이 멀어지고 목표들이 의미를 잃어가고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내면에서 커져간다면 융에 따르면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열리면 사람은 되돌아가거나 변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동기부여도 아니고 위로가 되는 자기개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투쟁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부릅니다. 즉 타인의 기대, 사회적 가면, 빌려온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방향 감각을 잃고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에 다다르면 물러섭니다. 이전의 삶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함은 여전합니다. 새로운 것은 불확실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날카로운 경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려 하면 내적 갈등이 시작되고 불안이 커지며 삶의 의미는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소리 없는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감정이 과하다, 생각이 과하다, 관찰이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제는 피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삶이 예전처럼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융에 따르면 이것은 끝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을 더 깊은 온전함으로 이끌거나 무의식적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당신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식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식은 짐이 될 수도 있고 진화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임계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재기를 이루는 걸까요? 왜 똑같은 위기가 누군가를 파괴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바로 이런 불편함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감은 지금까지 당신이 침묵해왔던 진실을 일깨워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이 오랫동안 무시당하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으로, 그 다음에는 의미 상실로, 그리고 마침내 존재론적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도, 새로운 자신을 완전히 정의할 수도 없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때 과도기에 갇힌 듯한 느낌이 생겨납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강인함을 기대하지만 당신 안에 연약한 면이 깨어납니다. 모두가 수능을 요구하지만 당신은 수능의 대가를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부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억눌렸던 잠재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부름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삶의 반복적인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똑같은 관계, 똑같은 실망, 똑같은 내면의 공허함. 하지만 이 부름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험난하지만 진실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무거워지고 역할은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은 나는 진정 누구이며 이 삶은 정말 내 것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적절한 시기에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은 단 하나의 선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를 억누르고 점차 내면의 소외감을 경험하거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따라 인생 최고의 재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될 때 그 과정은 먼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조용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보고,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 있고,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은 말을 듣지만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의 심화라고 설명합니다. 삶의 표면 아래 숨겨진 심리적 패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행동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 방어기제, 억압된 욕망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서서히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표면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표면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처음에는 마치 힘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장막이 걷힌 것처럼,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밝혀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고양된 인식은 외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회는 무의식적으로 사회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사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다른 사람을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군중에 쉽게 동화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낙관주의, 억눌린 분노, 말하지 않은 진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내면에서부터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더 이상 같은 농담에 웃을 수 없고 같은 목표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공에 대한 기존의 정의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융의 한 환자는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 서 있었지만 마치 유리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문제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의식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외로움을 우월감으로 바꾸면 그 과정은 병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단절하고 내면의 고립을 만들고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고 지혜로운 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변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판단이 아닌 이해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감성 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느껴지고 주변 환경의 긴장감, 억압된 감정, 숨겨진 경쟁심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한때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사실은 서로의 도피처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이별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가고 어떤 대화는 미완으로 남으며 어떤 관계는 의미를 잃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며 내가 변한 걸까? 라고 묻습니다. 융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네, 당신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사람은 먼저 고독해집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고독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릅니다. 융은 이 시기에 안정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당신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관계 말입니다. 인식만으로는 사람이 내면으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의식적 참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즉, 보고 있는 것과 삶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을 삶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특정 환경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예전에는 내 것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는 기능 장애가 아닙니다. 의식의 전이입니다.
하지만 이 전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세상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이 변화를 심화시키거나 내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식의 증가는 운명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고독을 감옥으로 만들지 아니면 의식적인 전환의 공간으로 만들지가 결정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불가피하고 불안한 단계는 바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억압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그림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사회나 가족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감정, 생각, 충동들이 점차 무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융이 분명히 강조한 점 중 하나는 억압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변화의 길에 들어서면 억압되었던 내용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구축해온 서사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질투, 분노, 이기심, 비겁함, 그리고 모순까지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에는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불안감은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내용들을 직면하는 대신 부정하려고 한다면 그림자는 외부 세계에 투영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타인에게서 불편하게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을 자신에게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자를 직면하는 단계는 단순히 내면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겪는 위기로도 나타납니다. 논쟁이 잦아지고 이전의 차분함은 갑작스러운 분노로 대체됩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것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융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것은 사람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창의력, 강인함,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은 종종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수능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면의 측면들을 억누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융은 그림자를 위험한 동시에 진화의 보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에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림자와 접촉했지만 의식 속으로 통합하지 못하면 내면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는 급격한 감정 기복, 정체성 혼란, 그리고 깊은 내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융의 임상 연구에서 이러한 시기를 겪는 많은 사람들은 분열된 느낌을 받는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한 부분은 과거의 질서를 갈망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변혁의 정점에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억누르고 과거의 정체성에 집착하며 반복적인 삶을 이어가는 길, 또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이 어둠과 마주하는 길입니다. 융의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그림자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즉, 통제하려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람은 의식을 되찾거나 무의식의 장난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심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이 시기에 자기 성찰과 솔직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목표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내면의 모순을 경험하고 한때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너짐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이 문이 한번 두드려지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에서 인식이 깊어질수록 개인은 자신뿐 아니라 그 깊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자각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기 시작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자신이 느끼는 긴장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융은 특히 고조된 자각을 낭만화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내면을 파괴하는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인식의 무게에 압도되어 세상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단절이 보호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움츠러들고 침묵하고 군중을 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움츠러들기는 의식적인 멈춤을 멈추고 내면의 폐쇄로 변모합니다. 융에 따르면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개인이 이 고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만약 개인이 이 고독을 우월감으로 채운다면 이 과정은 병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는, 심오한 또는 다르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왜곡된 형태의 자각입니다. 융의 이해에 따르면 진정한 의식은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고립이 시작되면 개인은 이러한 관계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대신 그들을 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 교류는 줄어들고 공감 능력은 무뎌지며 개인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융은 이를 의식의 자기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보고 경험한 것을 삶에 통합하지 못하면 인식은 더 이상 길잡이가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만성적인 소외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갇힌 듯한 상태가 깊어집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극심한 내적 긴장에 시달립니다. 끊임없는 경계심, 정신적 피로, 그리고 삶의 의미 상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의식이 끊임없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관계,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마음은 쉴 틈이 없다. 이 시점에서 고립은 선택이 아닌 필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융은 여기서 분명한 선을 긋는다. 외로움은 일시적인 변화의 단계일 뿐이다. 외로움이 영구적인 삶의 방식이 될 때 위험해진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의식은 관계 속에서 성숙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안정적인 관계, 개념이 중요해진다. 안정적인 관계란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억누를 필요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본 것을 타인을 억압하는 데 이용하지 않는 관계이다. 자신을 버리지도 않고 타인을 배제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이다.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사람은 자신의 인식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융에 따르면 많은 심리적 붕괴가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자신의 인식을 지탱할 기반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면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게 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석하고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약해질수록 내면 세계는 더욱 무거워진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로 선택합니다. 사회, 인간관계, 그리고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내쫓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영적인 정화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의식적인 고립과 도피의 차이는 매우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의식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도피는 무의식적이고 영구적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고립은 감옥이 됩니다.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인식은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더욱 의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인식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균형은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자신의 인식을 의식과 통합하여 더욱 견고한 중심을 세우거나 아니면 인식의 무게에 짓눌려 내면으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종종 조용히 이루어지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내면 세계에 큰 균열을 일으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은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변화의 길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융은 이 단계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극도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립은 항상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말은 때로는 실제 경험을, 때로는 내면의 방어 기제를 나타냅니다. 융에 따르면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을 의식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화는 기적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심오하며 미묘하게 진행되는 재구조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혼돈은 줄어들고 내면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며 개인은 비로소 자신의 중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를 의식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생각을 진실로,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변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인식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진화적인 선물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이전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순응하기 위해 자신을 부정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만 그것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내면의 권위 확립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개인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진실성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이는 행동에 자연스러운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이 자신감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는 않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단계에서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닫지도 않습니다. 선택적인 친밀감이 발달합니다. 안정적인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의식적인 참여의 결과입니다. 즉, 완전히 물러나지도 않고 자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균형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 균형은 개성화의 가장 뚜렷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의식도 재정립됩니다. 한때 중요해 보였던 목표들은 매력을 잃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더욱 의미 있는 추구들이 가치를 얻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변화를 영혼의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지위가 아닌 의미 있는 기여를 추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정당성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융은 여기서도 경고를 덧붙입니다. 변화는 완성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다시 무의식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과거의 방어 기제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화된 사람은 스스로를 완성했다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변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아가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면 인식은 다시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이란 자신의 힘을 인식하되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을 일련의 실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예리하게 하는 경험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을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체성의 중심에 두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개인을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진화적 선물입니다. 인식은 삶과 단절시키는 저주가 아니라
개인을 더욱 의식적으로 삶과 연결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늦었다는 느낌은 인내로 바뀌고 삶의 리듬과 싸우는 대신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개인에게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할 위협으로, 모든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결핍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내면의 핵심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면의 방향성은 유지됩니다. 이것이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지속적인 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는 자신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교정하거나 뛰어넘거나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며 그 한계 안에서 발전합니다.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화적 선물이 탄생합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적이 아닙니다. 내면의 갈등은 줄어들고 깊은 수용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의 끝에서 사람은 큰 승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축하할 만한 성공도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결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완료되면 내면 세계에 고요한 명료함이 나타납니다. 소음은 사라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의 욕구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이 아닌 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삶과의 관계를 자각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운명과의 의식적인 접촉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과거의 고통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경험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열어주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평가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사람을 희생자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고 책임감이라는 조용한 힘을 부여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응적인 삶은 의식적인 참여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의 행동 또한 변화합니다. 말은 줄어들지만 하는 말은 더욱 적절해집니다. 약속은 덜하지만 한 약속은 지킵니다. 융은 이러한 일관성을 영적 성숙의 가장 확실한 지표로 보았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되면 외면 세계도 단순화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평화의 토대입니다. 이 영상의 일부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융에 따르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식은 불편한 순간에 가장 크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영역을 깨뜨리는 모든 깨달음은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이 설명의 목적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의 접촉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순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내 마음에 와닿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완전히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작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들 중 내 삶과 공감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의식의 무게일까요? 그림자와의 대면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자리 잡은 내면의 질서일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답을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이 영상 아래에 몇 마디 적어보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자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은 공유될 때 깊어집니다. 이 설명이 당신에게 와닿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명확하게 해주었다면 그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모든 깨달음이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깨달음은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만약 이처럼 심도 있는 심리학, 융 심리학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의식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이 여정을 혼자 계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함께 단계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구독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를 의미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변화하면 삶의 나머지 부분도 조용히 함께 변화합니다. 여기서 융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문장 중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화한다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고통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화 과정의 끝에서 삶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정성 있는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외부 세계로부터도 도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개인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혼의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삶에 대한 원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중하고 선택적이며 책임감 있는 삶의 참여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결과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알지만 그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부인하지 않지만 거기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성숙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온을 얻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항상 거창한 폭발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